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대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입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또 정당 지지율 조사,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는데, 특히 대선 전국을 맞아서 1희 1비를 하는 그 각 캠퍼, 후보 캠퍼도 1희 1비를 하고 이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종의 합종 연행을 하는 후보 단일화, 이런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여론이 더 높으니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한쪽이 또 물러나고, 이런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를 보고 대선 전략도 수정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자세히 분류를 하면은 20대, 30대에서 내가 지지율이 낮다, 고령층에서 높다, 이렇게 되면은 20대, 30대를 공약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맞는 또 공약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또 판세를 읽는데도 유용하게 분석이 되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혹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이것이 최근에 아직 여전히 40%까지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은 전혀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대부분인데, 왜 지지율이 40%까지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도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또 진보 쪽에 또는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죠.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만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어떻게 지금 현 상황에서 40% 지지율이 나오느냐. 자, 그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궁금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또 분석도 해보곤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여론조사의 이른바 대깨문들, 문바들, 이런 적극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일종의 게임처럼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은, 믿고 싶지는 않지만은 혹시 여론조사가 여론이 좀 조작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언론학을 전공하면서 여론조사도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완전히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문항 조정, 문구 조정, 질문 내용 조정, 또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아주 극심하게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선 전국에서 좀 여론조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은 오늘 조간딱풀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속지 않는 법,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일 아침 조간신문에 여론조사 기사가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자, 여론조사를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오늘 또 조간신문에서 여론조사의 허점에 대해서도 분석한 기사가 또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서울신문은 오늘이 창간 117주년 기념호인데, 그 기념호에서 보통 언론사가 창간 몇 주년, 이렇게 창간 기념일이 되면은 여론조사를 많이 하죠. 여론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론을 반영을 하고 여론을 또 선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창간 기념일에 많이 합니다. 서울신문 117주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역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죠. 누굴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서울신문이 따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일면 사이드 톱으로 실렸죠. 보통 창간 기념에는 일면 톱은 이렇게 기획 기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톱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실는데, 자, 이렇게 여론조사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이 오차 범위에서 앞섰네요. 27.2, 윤석열이 26.8, 그 다음에 이낙연, 최재형, 어제 국민의힘 입당한 최재형이 5.1%로 4위를 했는데, 물론 4위는 아닙니다. 5.1%를 받았는데,
이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어제 입당을 했으니 이 여론조사는 그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당 효과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선 전망을 보면은 53.2%가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38.2%만 여당 후보가 재당선될 것이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는 또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뒷면으로 넘어가서 박스 기사, 해설 기사도 있어야죠. 이 서울신문 3면 보시면은 여야 1위 자질 평가하고 또 가상 대결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재명은 뭐 경제 발전 여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윤석열은 공정, 경쟁 이런 데서 우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 대결,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섰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있지만 그 아래 기사입니다. 그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나옵니다. 집권 5년차 건재한 문재인 잘한다가 45.5%가 나왔다. 자, 문재인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45.5%나 나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보통 이 역대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들이 마지막 임기 마지막 해 이때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20%까지도 막 떨어지고 하는데 자, 이 청와대는 계속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하면서 레임덕도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상당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덕분이라고 많이 보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를 보면은 현대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신년 대비해서 3.6%포인트나 올랐다. 물론 부정평가도 53.1%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잘한다가 45.5% 나와서 집권 5년 차에도 문재인 건재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허점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MBN, 계열사인 MBN과 같이 여론조사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일면 사이드에 매일경제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 지지율이 약진을 하고 있다. 이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 양강 구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는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였는데 최근에 이낙연이 약진을 한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본인이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느라고 발언도 좀 수위도 누그러뜨리고 또 김부선 리스크 이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보다도 지금 이낙연이 우세하게 나왔다. 지금까지는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이낙연보다는 윤석열과 맞붙으면은 승산이 있다 이런 게 많았죠. 더 근접해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많았는데 이것도 지금 뒤집혔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은 37.9 대 33.7인데 윤석열 대 이낙연은 오히려 38.2 대 35.0 해서 이낙연이 이재명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다. 자,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매경 MBN 여론조사도 해석 기사를 실었죠. 이낙연은 2030 호남에서 지지율이 반등했다. 그런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주춤한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여론조사는 다양하게 실시되죠. 그 아래 보시면은 그 아래 여론조사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찬성이 56% 이렇게 나왔고 또 통일부 통일부 폐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여론조사도 같이 하는 이런 어쨌든 여론조사가 상당히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전국에서 많이 성행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자체 조사를 하는 것뿐이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나 리얼미터 이런 데서 여론조사 하는 것을 그 결과를 정기조사를 하는 결과를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론의 추이를 짚어보는 그런 기사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국민일보 보시면은 여기서도 윤석열이 좀 떨어진다. 자, 그래서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윤석열, 자기 브랜드를 좀 보여야 할 때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자, 그때 여론조사는 계속 변합니다. 변할 때마다 이 언론이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일단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지층 외에 중도 청년층 이탈 추세다, 윤석열. 그런데 윤석열은 한번 정한 길로 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국민의힘 입당하지 않는 것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한 길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2 반기문 비판에 얼마든지 존중.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는데, 아니 윤석열이 왜 반기문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 반기문은 대권 도전에 나섰다가 20일 만에 포기를 한, 그래서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다, 제2의 고건이 될 거다, 윤석열에게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왜 하필 반기문을 만났느냐, 그런 비판이 또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을 존중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향신문을 보시면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마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 분석을 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경향신문은 진보 성향을 띠고 있죠. 진보 좌파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경향신문은 이 보수 행보를 너무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보수 행보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못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이낙연 상승. 이 같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상승하는데 윤석열은 하락한다. 그래서 중도층 표심이 흔들린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상당히 크게 기사를 실었죠. 보수 쪽 행보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외연 확장을 못한다. 그래서 윤석열 보수 겨냥한 행보에 거기다가 또 여당의 경선 컨벤션 효과, 최근에 컷오프를 했죠. 민주당이. 컨벤션 효과까지 영향을 미쳐서 윤석열이 보수 겨냥을 하는 행보와 같이 해서 윤석열이 하락했다. 그런데 한쪽 기울었다는 판단은 아직 할 수 없다. 대선 막판까지 유동적이다, 이런 평가도 많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의 이 옆면을 보시면은 이런 게 적어놔 있습니다. 슬기로운 여론조사 판독법. 경향신문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가령 윤석열이 보수 행보를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슬기롭게 분석을 해야 된다, 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기획성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슬기롭게 판독하는 방법. 본인 경향신문 자체에서 윤석열의 분석은 그렇게 했죠. 보수 행보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 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지금 늘뛰는 지지율, 캠프마다 아전인수 해석을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볼 때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 오늘 다를 수 있고 내일 다를 수 있죠. 오늘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는지, 최재형이 오늘 입당을 했는지, 이재명이 김부선 말에 대해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넓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세,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각 결과를 조사 시점의 여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절대적인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여론의 경향성을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여론조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계속 일관되게 다르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ARS 조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전화 면접원 조사가 있습니다. ARS 조사는 리얼미터가 대표적인데 기계가 질문을 하죠. 자동응답 기계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는 주로 갤럽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해서 면접원이 전화를 해서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대화하는 것,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다른데, 자, 지금까지 추세를 쭉 보면은 일단 이재명과 윤석열을 놓고 보면은 전화 면접을 하는 ARS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는 전화 직접 조사원 면접에서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나옵니다. 윤석열에 비해서. 그런데 ARS 기계가 하는 조사는 또 일관되게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죠. 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은, 유권자와 응답자와 통화를 하게 되면은 왠지 야당을 지지한다,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뭔지 좀 꺼림칙하다. 이 사람에게 나는 지금 이 정권이 아니고 야당을 지지해. 윤석열을 지지해.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껄끄럽다. 사람에게 직접. 그래서 이 경우는 여당 후보인 이재명이 응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계가 질문을 해서 응답을 하면은 뭐 그런 눈치 볼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윤석열 뭐 이렇게 누를 수가 있다. 그래서 AR에서는 윤석열이 높게 놓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에서 오늘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으면 이재명, AR에서 땐 윤석열, 또 이낙연도 일단 이재명보다는 뒤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들쭉날쭉 여론조사 이유 있었네. 이렇게 해서 ARS 조사와 이 면접조사, 전화 면접원 조사에 왜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ARS 조사를 했을 때는 윤석열이 계속 이기는 걸로 나오고 조사원 통화를 하면은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이것을 몇 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시를 했죠. 자, 한겨레 신문 분석은 이겁니다. 여론조사 방식 따라 엇갈리는 지지율. ARS는 적극 지지층의 응답으로 추정된다. ARS, 이 기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결국 ARS에서 이렇게 윤석열이 높은 것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와 응답을 할 때는 기계 응답을 할 때는 그래서 ARS는 적극 지지층의 응답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자동 응답 여론조사에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끝까지 응답을 한다.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 비중이 높아진다. 정치 고관심층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많아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꾸준히 높게 나온다. 자, ARS에서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ARS를 할 때는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쪽이 이 전화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죠.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다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쪽은 진보보다는 보수가 많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분석입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 고관심층은 주로 장년층, 노년층이기 때문에 ARS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ARS 여론조사에서 높고 국민의힘이 높다. 한겨레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ARS에는 오히려 본인의 속마음을 드러내기가 쉽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ARS에서 더 높은 지지가 나오고 이재명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하고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편향성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여론을 몰아가는데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30년 정치권에 있으면서 물론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도입된 것은 YS 시대입니다. 김현철 씨가 그것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정치 여론조사를. 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이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편향성인데 여론조사 기관의 편향성. 가령 여러 수법들이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관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주문 생산. 여론조사 결과를 주문해서 가령 어떤 후보가 내가 이 경선에 나서려고 하는데 당에 이렇게 내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자체적으로 한 걸 갖다 줄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를 주문합니다. 내가 높은 걸로 나오게 해달라. 아주 부분적입니다. 유리한 쪽으로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가령 뭐 웃돈을 준다든지 이런 행태가 과거에는 있었다고 이 정가에서는 뭐 그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 문구에 따라서 물어보는 문구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A와 B를 비교하는데
A 후보의 장점이 되는 것을 내세우면서 A 후보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B 후보와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묻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또 이겁니다. 샘플 조작. 여론조사를 국민 전부에게 할 수가 없으니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 샘플을 추리죠. 그것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 추립니다. 이 연령별 또 어떤 지역별 이렇게 다 그 기준에 따라서 추리는데 정가에 놔두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회사는 샘플을 따로 분류를 해놓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A 후보, B 후보를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해서 A 후보를 지지한 샘플들을 따로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샘플을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서 한다. 혹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과거에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샘플에 넣는다. 물론 그 사이에 변할 수도 있지만은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죠. 끝까지 가는 예를 들어서 대깨문, 문파 이런 사람들 그 샘플을 집어넣어서 한다.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많이 쓰였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런 그 여론조사 기관의 편향성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2019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어버렸다. 이것은 두고두고 지금 업계의 화제입니다. 리얼미터였는데 물론 리얼미터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때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 5월 16일 기사입니다. 미디어 오널. 미디어 오널은 언론 노조에서 운영하는 그 매체죠. 미디어 오널에서 그때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해찬 한마디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바꿨다? 물음표를 달았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 한마디에 여론조사 결과가 며칠 사이에 달리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 리얼미터가 민주당과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이해찬 대표가 그 이상한 여론조사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주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4.6%포인트가 오른 반면에 한국당 지지율은 4.1%포인트가 떨어져서 민주당 지지율이 43.3, 한국당 지지율이 30.2, 12%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 대표 말 한마디 하니까는 여론조사가 바뀌네. 여론이 바뀐 게 아니고 여론조사가 바뀌네.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물론 리얼미터는 그 조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두고두고 지금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치 편향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정치 편향 대놓고 드러낸 여론조사 업체 대표 윈즈코리아 박시영 대표 윤석열의 지지율을 조롱을 했다. 자, 윈즈코리아라고 가끔씩 인용이 되죠.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이 되는 이 윈즈코리아라는 이 회사의 대표인데 이 박시영 대표입니다. 이 박시영 씨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이 공기업이죠. 공기업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직을 지냈고 김호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도 자주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조국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SNS 글을 올린 상당히 친정부 성향인데 이런 사람이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윈즈코리아라고.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지난 8일에 박 씨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다. 힘내라 윤석열. 내가 이렇게 외쳐야 되나?
이 양반이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빠질 지지도는 아니지만 충성도는 점차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누구와 비교를 하는지 그 기준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4.7 재보선 때는 토론회에 나와서 참관인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사전투표에서 박영순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55대 44로 이겼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지금 계속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죠. 지난 그 10일, 10일 사이에 진행된 아시아경제 윈지 코리아 조사에서 이재명은 4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이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에게 42.2% 윤석열에게 약간 진 반면에 오히려 이낙연이 윤석열을 앞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오히려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윤석열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 자, 이것은 다른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 차이가 크게 있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는 이재명이 훨씬 이낙연보다는 경쟁력이 아직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리고 또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갔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것이 이 추인데 결국은 코로나가 확산되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불안하니 이 정책적 수단이 있는 이쪽에 그 정부 쪽에 의지를 하게 되는 기대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 때마다 5 내지 8%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조금 전에 제가 서울신문 그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죠. 거기도 보면은 그 문재인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지금 대유행 기간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여당 지지층이 결집해서 힘을 실어준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결집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시처럼 전쟁 때처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뭉치고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 업계에서 나옵니다. 그 여론조사 업계에서. 그리고 매직에 가깝다. 무슨 마술 같아. 문재인 지지율이 코로나 위기 때마다 올라가는 것이 매직에 가깝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는 거죠. 자, 코로나 대유행으로 고통이 가장 심한 쪽은 자영업자죠. 지금 식당, 술집 이런데 오후 6시부터는 2사람뿐이 못 받고 이런 상당히 어려워서 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조사에서는 최근 일주일 만에 자영업자의 문재인 지지율이 10%포인트나 올랐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무슨 매직이냐, 요술 부리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홍영림이라고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코멘트를 이렇게 붙입니다. 조사 회사들이 표본 선정이나 면접원 관리 등을 조사 때마다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한다. 과연 표본 선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샘플 선정, 이런 것을 일관되게 하는지, 기준에 맞춰서 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여론조사도 이제 가려서 봐야 하는 수구까지 유권자들께서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론조사는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율 추이가 오늘부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국민일보는 진격의 채, 당내 유리한 고지 천점했다. 지지율 10% 돌파가 숙제다.
아직은 최재형의 구체적인 지지율은 국민의힘 입당 전거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입당했기 때문에 아마 한 내일 정도 국민의힘 입당 이후의 이런 추이가 발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최재형을 비교해서 윤석열은 지금 야권과 거리 두면서 마이웨이를 한다. 근데 최재형은 사퇴 17일 만에 입당했다. 제1야당이 정권교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장 외에 있는 윤석열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장 내로 들어간, 당 안으로 들어간 최재형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계속 최재형은 이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서 이 승부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선입당, 속전속결체, 통합 앞세워서 링박박과 차별화한다. 링박해는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아주 상당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최재형의 차별화 전략을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빠른 결단, 직접 소통,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그런데 그 아래 비교를 해놓은 거 보시면 윤석열은 간복의 정치를 하고 전원 정치를 하고 통합이 아니고 반문재인만 외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놓은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윤석열, 그 반기문 회장도 전략 실패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말들도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재형의 초반 전략은 윤석열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